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CQ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3,000원, 알맥보다 좋다? 상장일 불꽃놀이 1호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변동이 있어서 이를 먼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Q센은 6월 20일 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6월 21일 수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알맥과 동시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청약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1일차, 2일차 모두 오후 4시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CQ센의 환불은 2일 뒤인 6월 23일 금요일입니다. 환불이 6월 23일 금요일이기에 CQ센의 청약에 사용하시는 청약금은 하나 29호 스펙, 꿈비의 일반 공모, 알맥, 오픈롤, 실권이 발생한다면 대성창투의 실권주 청약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매우 많은 청약이 준비되어 있지만 인기가 있는 것은 역시나 공모주 청약인 알맥과 CQ센일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알맥과 CQ센은 동시 청약으로 진행되는 것을 넘어서 동시 상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알맥과 CQ센의 상장일은 모두 6월 29일 목요일이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의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면 CQ센의 상장일은 6월 29일 목요일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맥의 청약을 확인해 보면 상장일이 6월 30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알맥의 상장일이 6월 30일로 변경됨에 따라 CQ센은 6월 29일 목요일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상장 일정이 변경되어 단독 상장으로 진행되는 점이 최고의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많은 분들이 아직 혼란스러워하시는 상장일 가격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인 2023년 6월 26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 종목의 신규 상장일 기준 가격이 60에서 400%로 변경이 됩니다. 만약 CQ센이 기준가 3,000원으로 상장을 했을 때는 개장 전 동시호가 시간 마이너스 10%인 2,700원에서 100% 상승한 6,000원까지 호가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동시호가 시간과 관계없이 상장일은 기준가의 60%인 1,800원, 상한가는 400%인 12,000원까지 상승이 가능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범위로 설명을 드리면 이전에는 동시호가 시간에 시가를 결정하고 그 시가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30% 상한가 하한가 범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준가격 결정 과정이 없어지고 동시호가 시간과 개장 후 모두 기준가격의 60%에서 400%까지 변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얼마 전 상장했던 프로테움텍은 공모가가 4,500원이었지만 코넥스의 거래 가격을 반영하여 기준가격이 공모가 4,500원이 아닌 5,640원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20% 이상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CQ센도 코넥스 상장 종목입니다. 따라서 코넥스 주가에 따라 기준 가격이 공모가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코넥스 기준 가격이 공모가의 30%보다 높은 4,800원 이상이 돼버리면 그냥 공모가가 기준가가 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사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회사의 상황을 잘 알려면 매출 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CQ센의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개발 용역이 전체 매출의 92.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제가 회사 정보를 전달해 드릴 때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품목만 소개해 드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CQ센의 다른 제품을 보다 보니 매우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품과 유지 보수에 앱 아이언 웨라고 적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리지만 이 회사와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도 궁금해서 앱 아이언이 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아이언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이 다른 앱으로 몰래 바뀐다거나 변경을 통해 가로채는 것을 확인하는 앱 통합 관리 솔루션입니다. 이름이 참 훌륭합니다. 또 다른 제품으론 앱 아이언 키패드가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앱을 이용할 때 스마트폰의 키보드가 아닌 자체 키보드가 뜨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앱 자체 내 키보드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나 주요 정보를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암호화하여 서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백신인
앱 아이언 백신이 있습니다. 다른 백신들처럼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악성 코드를 실시간 탐지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설명만 보면 매우 좋은 앱인데 구글 플레이에서 확인한 다운로드 횟수는 놀라울 정도로 적습니다. 앱 아이언 ATA 앱은 약 5번 정도밖에 다운되지 않았습니다. 앱 아이언 백신 엔터프라이즈 버전도 5번밖에 다운로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CQ센이 포함된 IT생 그룹에서 사용하는 이사회 의사록 어플리케이션 앱인 도큐 트러스트 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앱은 10번 이상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앱은 개인적으로 개발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다녀온 캠핑장에서 느낀 장단점을 정리하지 않으면 모두 잊어버리고 만다 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캠핑 다이어리 앱이 있습니다. 이것도 5번밖에 다운로드가 되지 않았습니다. CQ센이 만든 앱 중 가장 다운로드가 많이 된 앱은 안심 공인인증서입니다. 설치만으로 공인인증서 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소개한 앱인데요. 다운로드 횟수가 무려 1000번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업데이트 날짜가 무려 8년 전인 2015년 9월 15일입니다. CQ센이 만든 앱들이 다운로드 횟수가 적어서 조금 의아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CQ센은 일반 고객을 상대하는 회사가 아닌 기업들을 상대하는 회사입니다. 다운로드 횟수가 적은 것은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CQ센의 가장 큰 매출인 개발 용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용역이 매출을 얻는 방법을 살펴보면 현대오토에버, 신한라이프생명 등 CQ센이 직접 이찰에 참여하거나 수의 계약으로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인 직접 수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SK 등 원래 회사가 수주했던 사업을 하도급 형식으로 참여하는 하도급이 있고 계열사가 수주한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수주 사항을 살펴보면 SK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우체국 차세대 시스템 구축, NH농협 정복의 차세대 BI 포탈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이 두 개의 사업이 전체 수주 총액의 76.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과거에는 하도급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하도급을 통해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직접 수주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인 2023년 1분기 직접 수주 규모는 5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CQ센이 매년 직접 수주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히긴 했지만 2023년 1분기를 본다면 2022년보다 직접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기보다는 하도급 수주가 급격하게 줄어서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CQ센의 주요 매출 분야인 개발 용역은 매우 큰 단점이 있습니다. CQ센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분기에 매출 원가 중 인건비의 비중을 살펴보면 무려 97.5%까지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 용역은 이렇게 인력 집약적 사업이기에 큰 돈을 벌기도 어렵고 큰 이익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CQ센의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지난 2년간 매출액은 큰 폭으로 늘었지만 늘어난 매출이 대부분 개발 용역 매출이었습니다. 매출이 47%, 80.2% 성장하였지만 영업이익은 늘어난 매출에 비하면 매우 조금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2022년 개발 용역 매출만 358억 원이지만 영업이익은 약 2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영업이익률 5.5%는 만약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이자도 내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Q센의 공모자금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과천에 사옥을 구축하는 데 일부를 사용하고 직원들의 복지 증진 지원과 인력 충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Q센은 주로 금융기관의 시스템 구축 개발 용역을 하는 회사입니다. 하청과 직접 수주 등을 통해 수주를 한 후 진행하지만 현재 공개된 수주 잔고를 보면 2023년 6월 말 이후 대형 수주가 없습니다. 개발 용역의 특성상 인건비가 매출 원가의 9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력 집약적 사업이기에 영업이익률이 5.5%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2023년 1분기는 적자로 전환하였습니다. CQ센의 공모가 산정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Q센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해 선정된 최종 유사 기업은 한국전자인증과 웹캐시입니다. 한국전자인증과 웹캐시의 펄을 평균한 21.5위가
CQ센 공모가 산정에 사용되었습니다. 비교회사 중 하나인 한국전자인증의 매출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자인증은 CQ센과 달리 개발 용역이 아닌 공동인증 서비스, 글로벌 인증 서비스에서 매출이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자체 솔루션 및 서비스에서 나오는 매출을 가진 회사이기에 CQ센의 공모가 산정에 사용되기에는 조금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웹캐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캐시는 B2B 금융, 핀테크, 플랫폼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SI 용역 서비스가 있지만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체 서비스인 격리나라, 브랜치, 인하우스에서 수출을 내는 플랫폼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웹캐시도 비교 기업으로 적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CQ센의 2022년 2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의 당기순이익을 정용하고 그리 적합하지 않은 한국전자인증과 웹캐시의 펄을 평균한 21.5의 높은 펄을 사용하여 주당 평가가액을 2,789원까지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기관투자자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Q센의 주당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2,000원에서 2,4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공모가는 3,000원입니다.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2,400원보다 25%나 높고 심지어 2,789원으로 정해진 주당 평가가액보다 7.57% 할증되었습니다. CQ센의 수혜 측에는 1,865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1,808.6의 매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수혜 측 경쟁률을 비교해보면 얼마 전에 청약과 상장이 진행되었던 마녀공장과 거의 비슷한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보다 조금 더 높고 세아 메카닉스, BCNC보다는 조금 낮은 경쟁률입니다. 지난 수혜 측 경쟁률을 그래프 형태로 살펴봐도 1800.86대 1의 경쟁률이 OSP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경쟁률은 매우 높습니다. 이어서 수혜 측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혜 측은 상단 초과에 대부분 몰렸습니다. 수혜 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거의 대부분인 98.39%, 상단이 1.5%이고 하단에 단 2건 0.12%만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2,400원을 초과한 수혜 측 분포가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수혜 측 분포를 살펴보면 3,000원 이상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의 수혜 측이 무려 91.99%입니다. 공모가가 상단보다 무려 25%나 높아진 점은 조금 아쉽지만 수혜 측 분포를 고려하면 조금 납득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혜 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Q센의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건수 기준 12.33%, 수량 기준 12.48%의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하였습니다. 가장 긴 6개월은 0.56%, 3개월이 가장 많은 7.55%, 1개월은 3.93%, 가장 짧은 15일은 0.44%입니다. 아주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기보다는 장기인 6개월, 3개월 의무보유 확약이 많은 것은 장점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비교해보면 CQ센은 평균 10.4%보다 조금 더 높은 의무보유 확약을 기록하였습니다. 꿈비와 레이저셀 사이의 의무보유 확약입니다. CQ센의 수혜 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CQ센은 경쟁률이 매우 높고 의무보유 확약도 낮은 편은 아닙니다. CQ센과 비슷한 수혜 측을 기록한 종목 중 공모가를 하회한 종목은 없습니다. 이어서 청약 정보와 청약 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고 일반 청약자에게 25%가 배정되었습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규모는 15억 원입니다. 규모가 너무나 작습니다. 균등 배정 주식수는 전체 배정 주식수의 절반인 24만 3,500주입니다. 최근 청약자 수를 감안할 때 균등 배정은 추첨 한 주 혹은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 주에 3,000원밖에 되지 않기에 청약 수수료가 있으신 경우 균등 한 주만 받는 상황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CQ센은 신한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청약 기간 중 비대면이나 은행 연계 계좌로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이 있고
온라인으로 청약하시면 모두 우대 200% 등급입니다. 신한투자증권 IS에 1,000만 원 이상 납입하셨거나 신한플러스 멤버십 프리미어 등급 이상인 분들은 300% 우대 등급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우대 200% 등급의 경우 32,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32,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4,800만 원입니다. 한도가 매우 낮습니다. 청약 규모가 낮아 청약 한도도 매우 낮습니다. CQ센의 최소 단위 청약은 50주입니다. 50주의 청약 증거금은 7만 5천 원입니다. CQ센의 상장일 유통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Q센은 공모가 3,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345억 원입니다. 매우 작은 회사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664만 주가 있고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74.54%로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높지 않기에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금액으로는 약 258억 원입니다. 의무 보유 하격이 없는 편이 아니기에 평균 수준인 250%가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상장일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70.58%로 낮아지고 금액으로는 약 244억 원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일 유통물량은 적은 편입니다. 의무보유 하격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77.31%, 일반 청약자가 5.67%, 기관 투자자가 17.02%입니다. 상장일 기존 주주 비율이 77.31%로 매우 많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도 적은 편이 아닌 199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일부 개인 주주와 기존 기관 투자자 그리고 소액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CQ센의 소액 주주는 560명입니다. CQ센의 소액 주주가 많은 이유는 현재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고 거래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소액 주주 560명이 4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원규 전 대표이사, 신준호 전 이사 두 분만 더해도 상장일 기존 주주의 3분의 2나 됩니다. CQ센의 코넥스 거래 단가를 살펴보면 2020년 전에는 공모가보다도 낮은 거래 내역이 상당히 많았지만 최근 2년 내 거래만 살펴보면 공모가보다 높은 거래 내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취득 단가는 투자 시기마다 다르지만 480원에서 3,755원입니다. 기존 기관 투자자들의 상당수는 공모가 3,000원보다 높은 단가로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 외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 등은 없습니다. 상장 이후 바로 행사 가능한 스톡 옵션이 있지만 수량이 7만 5천 주밖에 되지 않고 금액으로도 2억 2,5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행사 가격이 공모가랑 큰 차이가 없는 2,604원이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CQ센의 상장일 유통물량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 종목 유통물량과 비교해보면 SBB테크, 에드바이오텍보다 조금 더 크고 진영, 스튜디오비르보다 조금 적습니다. CQ센의 상장일 유통물량은 조금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Q센의 구주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는 없습니다. 모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Q센은 금융기관 대상으로 개발 영역을 하는 회사입니다. 업종, 수익성, 전망이 밝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피하는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입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가 아닌 상장일만 생각한다면 상장일 주가 범위가 기준 가격의 60에서 400%로 확대되는 첫 상장입니다. 상장일 유통물량 비율은 높지만 워낙 작은 회사라 금액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기존 주주 중 소액 주주의 평단가는 상당수가 공모가보다 높고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도 공모가보다 높은 단가가 있습니다. 수혜측 결과가 좋은 점을 감안할 때 무조건 큰 수익을 준다라기보다 혹시나 상장일 불꽃놀이가 벌어지리라는 기대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맥과 경쟁률을 비교하시고 알맥의 경쟁률이 너무 높거나 공모가가 5만 원인 알맥이기에 한 주를 받을 수 없어 남는 자금이 있다면 CQ센과 적절히 배분해서 청약하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큰 수익만 함께 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